내가 좀 공부해서 유학 가려고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안 말해줘요, 아빠도. 그리고 이제 뭐 가학술 대학도 있어요, 이제 평양에. 근데 거기도 좀 가고 싶어 하니까 안 된대요, 또 그것도. 그럼 나 왜 공부시키냐? 내가 공부해서 뭐 하냐? 계속 아빠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본인도 그런 그런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이제 크면 다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엄마가 이제 4살 때 헤어지고 엄마가 탈북을 했어요. 근데 네, 엄마가 탈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모든 게 이제 다 장애물이 된 거죠. 그 사실을 몰랐고. 네, 이제 엄마가 4살 때 이제 저하고 헤어져서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살더라고요. 네. 중국으로 가셨군요. 네,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어땠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반 때 그걸 알았죠. 졸업반은 아니지만 한 3, 4학년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고 싶지만 저는 평양에 살고 그럼, 또 이제 어떻게 감시도 가?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생각이 이제 막 크고 약간 남자로서의 어떤 기계도 생기고 그리고 뭐 운명적인 생각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막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게 뭐 사실은 한국이 아니고 사실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이제 2014년에 한번 14년에 이제 한 차례 그리고 이제 2015년에 한 차례 네 그렇게 이제 크게는 2차례였어요. 엄마가 보낸 사람 만나가지고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 항상 머릿속에는 이제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면 아빠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가고 싶어요. 현실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매일 그냥 뭐 일 시키고 뭐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절박해가지고 정작 그 국경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지. 내가 가서 뭐 그래도 적어도 북한보다 낫겠지. 그래도 기회는 있겠지. 근데 그래서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교수고 또 이제 내가 가면 당할 그 사람들,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정말 갔다가 항상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400리길을. 네, 이제 덜하면 또 후회돼요. 갔을 거라고. 그치. 아이고. 근데 아무튼 이제 겁나지. 네, 이제 아빠가 이제 2016년에 전부터 이제 저같이 신경을 쓴 거예요. 이제 자기 뭐 본인도 이제 교수인데 불구하고 대우도 잘 못 받고 발전도 못 하고 승진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제 그런 게 합병이 딱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제 뇌졸중이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네. 그래서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아빠가 그러니까. 64년생이었거든요. 젊으셨구나. 너무 일찍 가셨다. 돌아가신 때 나이가 딱 49였어요. 49개를 넘기 힘들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아홉 곡에 넘기 힘들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딱 그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 그 됐다.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이제 탈북의 생각이 더 커졌겠네. 아니 그때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었어요. 이제 아빠가 돌아갔기 때문에 내가 더 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보협에서 1대1 케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아빠 있다 보니까 얘가 안 갈 거야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가 딱 되다 보니까 보협에 저한테 전화를 오는 거예요. 동보원이 저를 찾더니 너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내가 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것도 뛰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그런 멘트를 받았어요. 저보고 가지 말라. 이제 사례를 들더라고요. 전에 이제 뛴 엄마가 뛰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가다가 잡혀가지고 인상이 박살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약간 그런 신뢰를 들면 저를 위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는 뭐 갈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포기했었어요. 이제는 못 간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생활상 때문에 이제는 뭐 못 가겠구나. 내 운명이구나.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사는 게 어떤 숙명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제 탈북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때 연구소 이제 들어가가지고 연구사 하다가 이제 전화 왔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탈북에 대한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오신 분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탈북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지역이 물망이 엄청 올랐어요. 저희 집에 대한 얘기가. 유일하게 우리 그 구역에서는 탈북자 집안이 저희
가정이 하나였기 때문에 권일이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고 저희 아빠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진짜 유명했거든요. 쟤네 엄마 뛰었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건일이도 뛸 수도 있을 거야.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저한테 온 거죠.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런 위험천만한 얘기 했다가 제가 밀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그렇지만 또 저를 평소에 저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었겠죠. 이제 대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선후배다 보니까. 형이에요? 네, 형이에요, 형. 바다를 통해서 이제 남한으로 오셨는데 네. 그 과정이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북한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셨던 거예요? 일단 뭐 바다로 가려면 그 원산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치, 이제 평양 살잖아. 원산이 원래 바다를 끼고 연안 도시가 많지 않나. 이제 단천이라든가 이제 총진 뭐 원산 많은데 저희는 이제 속전속결 하려고 원산에서 떠나면 바로 이제 최대한 빠른 곳으로. 네, 최대한 빠르게 가려고. 그래서 이제 평양, 원산, 울릉도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원래는 감각적인 어떤 계획은 울릉도? 야, 이거 대단한 계속 계획이네.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 군함이나 감시배 같은 건 없었어요? 잡죠. 오, 어떻게. 근데 이제 단속은 하니까. 단속을 한대요. 뭐 듣건 데는 단속을 뭐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온다. 네, 단속을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낮에 떠나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저녁에 떠나면 더 이상하잖아요. 낮에 떠나. 대낮에 정말 좀 약간 대놓고 나갔구나, 그냥. 뻔뻔하게 진짜 떠났죠. 설마 가겠나.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네,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이제 뭐 당당하게. 네, 이제 배가 한 억킬로 정도 밖에서 보여요, 배가, 군함이. 군함이 보이는데 그냥 운이 나쁘면 잡히는 거고 아이고. 운이 좋으면 나가는 거야. 운이 진짜 배짱 좋았다. 내리고 나간 거죠. 설마 대낮에 저걸 지금 남한으로 가는 배가라고 아무도 생각 야, 없었을 상상도 거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위기가 진짜 많아요. 이제 저희는 다 모르는 변수잖아요. 갑자기 지금 바다에서 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게 이제 그건 정말 목숨 작은 어떡해. 거 아니에요? 이제 출발했는데. 차면 금방 가라앉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배에는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형이 얘기하는 게 배에 좀 일해봤으니까 네,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런 배는 물 당연히 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저는. 물을 어떻게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게 장난 아닌 거예요. 5분만 안 펴도 물이 이제 막 칼칼칼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오, 어떡해. 어떻게 해? 아니 뭐야 하고 난 또 모르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죠. 이렇게 세게 나오는가 보다. 어머, 팔 잠그고 가는 거야? 이렇게 배 타고 나갈 때면 사람은 항상 물을 퍼야 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배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배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쩔짱 같은 이렇게 물을 퍼내는 기구가 펌프, 있어요. 펌프. 네, 펌프가 있어요. 펌프. 그렇지. 근데 그 펌프가 너무 물을 퍼내다 보니까 다 고장이 난 거예요. 어휴, 어떡해. 그 정도로. 손을 펴야겠고. 그래서 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물 셀 걸 계산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지금 선창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같은 통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플라스틱통. 그걸 이제 칼로 짜겨가지고 이제 뭐? 그걸 이제 만들었죠 이제. 쓰레받기처럼 네,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온 거죠. 그 키야, 키. 그냥 선자리에서 이렇게 푸는 물이 아니잖아요. 선창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5분만 안 퍼도 이제 그 물이 잠겨가지고 발동기에 이제 닿아요. 발동기에 닿으면 이제 끝. 배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엄마 그러니까 세상에. 뭐 거짓말이 아닌데 5분도 친 적이 없어요. 2박 3일 동안 어머, 어머, 어떡해. 아, 중간에 고친 게 아니라. 네. 2박 3일 동안 어떻게 왜 고쳐? 강해? 난 뭘 고쳤다는 줄 알았어.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냥 계속. 네, 계속 밥 먹을 때. 근데 그냥 아, 너무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제가 저만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저희 한쪽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편안히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면 가면 두렵지 않죠. 긍정적이네. 성정적이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른 생각도 없었어요, 진짜.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 DMZ 넘고 어느새 우리가 한국에 몇 방에 지금 아니, 운전하고 간 사람은 조마조마하게 2박 3일 간 거고. 나는 이것만 하니까.